지금부터 사회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37쪽 중심지의 역할과 그 특징에 대해 잠깐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지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지요?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모여있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심지의 특징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아마 39쪽에 선생님이 표로 정리해 보자고 했을 거예요. 선생님 책과는 조금 다르지만 여러분 책 39쪽에 중심지와 중심지가 아닌 곳에 대한 표가 정리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한번 중심지의 특징에 대해서 말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1쪽 다양한 중심지를 찾아 지역의 특징을 탐색해 보는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중심지를 찾아 지역의 특징을 알아봅니다. 이런 공부를 할 건데요. 그렇다면 41쪽에 나와 있는 서영이와 서영이 가족의 대화를 한번 동영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청에 갔다가 도청에 들러 일을 처리하고 오느라 늦었네. 도청까지요? 그래, 도청을 홍성군으로 옮겼단다. 주변에 새로운 건물과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있었어. 오늘 아빠는 오랜만에 천안시에 있는 백화점에 가서 서영이가 현장 체험학습 때 입을 옷도 사왔단다. 와, 신난다. 현장 체험학습은 어디로 가니? 작년에는 보령시로 갔는데 이번에는 부여군으로 간대요. 서영이는 좋겠네. 참, 외삼촌이 아산시에 있는 직장에 취직하셨대. 와, 축하해드려야겠어요. 서영이 가족의 대화를 잘 들어봤나요? 그럼 방금 서영이 가족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선생님 질문을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이네 고장은 어디였습니까? 네, 서영이네 고장은요. 여러분 책 41쪽에 간략하게 나와 있는 지도에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서영이네 고장은 청양군입니다. 서영이네 가족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두 번째, 그렇다면 서영이네 고장이 속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이 청양군이 속해 있는 지역은 네, 밑에 보면 나와 있어요. 네모 박스로 한번 해볼까요? 충청남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선운지구, 광산구가 속해 있는 이곳의 지역은 어디라고 했는지 기억나나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장은 전라남도에 속한 지역이죠. 그와 비슷하게 서영이가 살고 있는 청양군은 충청남도라는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41쪽에 나와 있는 대화 속에 굉장히 다양한 중심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디? 우리 이번에는 그 중심지들을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다녀오신 중심지는 어디입니까? 대화를 통해서 살펴보니, 그리고 이 그림도 한번 살펴보니까 어머니가
다녀오신 곳은 홍성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럼 어머니는 이 홍성에 왜 다녀오셨다고 했죠? 네, 여기 나와 있네요. 도청에 들러서 일을 처리하러 가셨다고 했죠. 이거는 조금 다른 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다녀오신 중심지는 어느 곳에 있었나요? 네, 천안시에 아버지는 다녀오셨어요. 아버지는 천안시에 왜 다녀오셨죠? 맞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서영이의 옷을 사러 가셨대요. 그 다음 서영이는 현장 체험학습을 간다고 대화 속에서 말을 했는데 현장 체험학습 어디로 간다고 했나요? 여기에 두 곳이 나오는데 올해 가는 곳은요, 부여군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여군에 서영이가 가는 이유는 현장 체험학습이죠. 마지막으로 어머니 대화 속에서 외삼촌의 소식을 들었는데요. 외삼촌이 직장에 취직을 하셨대요. 그 지역은 아산시라는 곳이고요. 직장에 취직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서영이네 가족의 대화 속에서요, 충청남도라는 지역에 있는 다양한 중심지의 이야기가 들어있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동영상으로 배웠듯이 중심지는 한 지역에 한 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서영이네 고장에도 이렇게 다양한 중심지가 있는데 이 중심지들의 특징을 조금 살펴보기 위해서 그 다음 장 42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42, 43쪽으로 교과서를 넘겨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책과 선생님이 보여주는 화면이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 책에는 42쪽에 지도가 크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책에는 42, 43쪽에 걸쳐서 지도가 크게 나와 있고 설명들도 양옆으로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보여주는 화면과 여러분의 책을 조금 비교해 보면서 보면 좋겠죠? 다양한 중심지를 살펴보고 서영이네 지역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우리 아까 앞에서도 확인했듯이 서영이는 청양군이라는 곳에 살고 있고요. 어머니가 다녀오셨던 홍성군, 아버지가 다녀오셨던 천안시, 또 앞으로 서영이가 체험학습으로 가게 될 부여군, 외삼촌이 새롭게 취직을 하신 아산시라는 곳이 이 청양군 주변에 위치해 있네요. 이 각각의 장소들에 대해서 장소를 설명하는 그림이 이렇게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자세한 설명이 여러분 책에는 화살표로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책에는 화살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은 화살표 표시를 하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머니께서 다녀오셨던 홍성군은요, 화살표 표시가 멀리 가야겠네요.
행정의 중심지로 화살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문장을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지역의 사람들이 행정 업무를 처리하려고 모입니다. 자, 여기에 네모 박스를 한번 해볼 건데, 행정 업무. 자, 여기 행정 업무를 처리하러 모인다고 했는데 어떤 장소들이 있는지 조금 그림으로 살펴볼까요? 일단 행정의 중심지라고 해서 충청남도의 도청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충청남도 교육청이라는 곳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홍성군이라는 곳에는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기에 편리하게 그런 기관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교육청이나 도청과 같은. 두 번째로 아버지가 다녀오셨던 천안시는요, 화살표 쭉 연결을 해서 상업의 중심지로 연결이 되어 있네요. 이 그림을 보니까 우리가 대형 마트에 가면 쇼핑을 할 때 끌고 다니는 쇼핑카트와 같이 생겼죠. 상업의 중심지라고 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역의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사려고 모입니다. 필요한 물건을 사려고 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업이라는 것은 물건을 사거나 파는 그런 행위들을 뜻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그림도 한번 크게 확대를 해서 보면 대형 할인점이 이 천안시에 모여 있어요. 두 번째로 백화점과 같은 곳들도 이 천안시에 모여 있는 것 같네요. 물론 크고 작은 시장이나 집 앞 슈퍼와 같은 것들은 모든 지역에 다 있겠지만 대형 마트나 백화점과 같이 상업의 중심지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아마 천안시라는 곳에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우리 서영이 친구가 곧 체험학습으로 가게 되는 장소 부여구는요, 화살표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나요? 멀리 가볼게요. 관광의 중심지로 화살표가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역의 문화유산을 직접 보려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네모 표시해 볼까요? 문화유산. 이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1, 2년 만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과거부터 우리 옛 조상들의 그런 삶의 모습들을 알 수 있는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화유산이라고 하는데, 부여군이라는 곳에 이 문화유산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나 봐요. 어디 사진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부여에는요, 국립부여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네요. 여러 가지 문화유산을 한데 모아놓은 장소이죠. 또한 부소산성이라는 곳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들이 있기 때문에 이 충청남도의 사람들은 문화유산을 보기 위해서는 아마 부여군으로 여행을 갈 것 같죠. 마지막으로 외삼촌이 새롭게 취직을 하셨다는 장소인 아산시는 한 개가 남았죠. 화살표.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물건을 만드는 회사나 공장에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밑줄을 한번 해보면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곳에는 회사나
공장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도 다른 지역에도 회사나 공장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아산시에는 회사나 공장이 특별히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취직을 위해 일을 하려고 사람들이 주로 아산시에 모인다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중심지에는요, 한 가지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하는 이런 중심지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여기선 산업, 행정, 상업, 관광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4가지로 이렇게 나눠 보았는데, 이 중심지, 한 지역에 존재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중심지가 있다는 것은 중심지마다 그 역할과 기능이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해주는 예시가 될 수 있겠네요. 산업의 중심지 사진을 보지 않았네요. 다시 한번 좀 확대해서 보면 자동차 공장이나 전자제품 공장과 같은 것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서영인의 지역에만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하는 중심지가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 지역에도요, 다양한 중심지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중심지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사회책보다는 광주의 생활로 가서 한번 살펴봐야겠죠. 광주의 생활로 가기 전에 43쪽까지 해서 마무리 퀴즈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줄들을 한번 다 지우고 마무리 퀴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아래 게시판과 이 게시판과 관련이 있는 중심지를 끌어다가 빈칸에 넣어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전자제품 공장, 자동차 공장, 물건을 만드는 회사나 공장에서 일하려고 사람들이 모입니다. 자, 넷 중에서 사람들이 모여요.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산업의 중심지가 들어가면 되겠죠? 두 번째, 상업의 중심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 산업과 상업이라는 말이 좀 비슷하게 생겼었는데, 상업은 아까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물건을 사거나 파는 행위로 이해하면 좋겠다고 했어요. 어디 그림을 조금 확대해서 보면 이곳은 아마 아주 큰 대형 백화점이나 마트와 같은 곳일 것 같고요. 이곳은 전자제품 공장이네요. 이곳은요, 문화유적지. 이곳은 버스터미널이죠. 그리고 이곳은 매표소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 아마 박물관 같은 곳인 것 같아요. 그럼 이 중에서 상업의 중심지는 어디일까요? 네, 1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 3번째 문제입니다. 각 지역의 중심지와 그 역할을 바르게 연결해 보자고 했어요. 자, 멀리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장소는 박물관이고요. 이 장소는요, 네, 여러 가지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군청입니다. 이 장소는 보이는 것이 기차죠? 기차역입니다. 자, 한번 손가락으로 화면에 대고 연결을 한번 해보세요. (1번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네, 니은으로 가면 좋겠네요. (2번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네, 기역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번은 한 개가 남아있긴 하지만 다른 고장이나 지역으로 이동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중심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이제 우리 지역의 중심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광주의 생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의 생활은요, 32쪽과 33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책에는 서영인의 가족이 살고 있는 충청남도 청양군을 중심으로 해서 나와 있는 지도였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주의 지도가 이렇게 크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4명의 친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친구가 말하는 곳은 교통의 중심지네요. 자, 이것을 색깔로 한번 표시를 해보면 첫 번째 친구가 말하고 있는 건 교통의 중심지예요. 그럼 교통의 중심지라고 해서 예시로 나와 있는 곳이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광주 송정역, 광주 공항이라고 했는데, 자, 우리 그림 속에서 한번 표시를 해볼 거예요. 선생님은 여기서 이제 컴퓨터로 다양한 색깔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색깔을 활용해서 표시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가정에 색연필이나 크레파스 등으로 한번 표시해 보면 좋겠어요. 먼저 교통의 중심지 선생님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려고 합니다. 광주 종합버스터미널은요, 여기 있네요. 동그라미 빨간색. 광주 송정역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도 책에 같이 표시해 보세요. 광주 송정역 여기 있네요. 광주 공항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과 함께 보기 위해서 교과서에 사진을 찍어서 컴퓨터로 지금 하다 보니까 광주 공항 부분이 이 접힌 부분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책 사이를 32쪽과 3쪽 사이를 이렇게 벌려보면 이쪽에 광주 공항이 있을 거예요. 한번 펼쳐볼래요? 광주 공항 찾았나요? 마침 이렇게 딱 접히는 부분에 광주 공항이 있어서 책을 벌려보면 표시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우리가 표시한 부분들은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이곳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교통 중심지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초록색으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색깔은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하면 좋겠어요. 두 번째 장소는요, 행정의 중심지입니다. 광주광역시청, 구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한번 찾아볼게요. 광주광역시청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동그라미 표시. 자, 행정의 중심지 초록색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 구청이라고 해서 그냥 구청이라는 단어는 없을 거예요. 우리 광주광역시에는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해서 5개의 구가 있는데 각각의 구마다 구청이 있어요. 어디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광산구청은 이쪽에 있고요. 광산구청. 남구청 어디 있습니까? 남구청 여기 있네요. 남구청. 오른쪽으로 살짝 가보면 동구청도 보이고요. 위쪽으로 오면 북구청도 보이고요. 그 아래로 내려오면 서구청도 보이네요. 이번에는 색깔을 또 바꿔서 주황색으로 한번 설정해서, 자, 산업단지와 자동차 공장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무슨 중심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자, 산업의 중심지 해서 여러 가지 산업단지와 자동차 공장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지금 보면 산업단지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뭔가 해와 같은 모양으로 그려져 있는데 동그라미 해보면 본촌 산업단지, 그 다음에 여기도 가운데가 이렇게 접혀 있는데 옆으로 쭉 펼쳐서 보면 첨단 과학산업단지,
하남 산업단지, 소촌 산업단지, 평동 산업단지가 있고요. 또 그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신세계백화점 근처에 보면 큰 우리 지역에 큰 자동차 공장이 하나 있죠. 네, 여기 자동차 공장도 있네요. 마지막으로 색깔을 다시 한번 바꿔서 이번엔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광주문화예술회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문화예술의 중심지를 많이 찾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 이곳은 관광의 중심지, 문화예술의 중심지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파란색으로 표시 한번 해볼게요. 광주문화예술회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광주문화예술회관. 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쪽에 있네요. 이것 이외에도 국립광주박물관, 또 비엔날레 전시관, 광주남구 종합문화예술회관, 이런 장소들이 있습니다. 서영이가 살고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주에도요, 교통의 중심지, 행정의 중심지, 또 산업의 중심지, 문화예술, 관광의 중심지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다양한 기능을 하는 중심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광주의 생활 이제 34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충 읽기 자료인데요. 자, 이 부분에서는 맛있는 음식이 많은 광주라고 되어 있어요. 광주는 이 전라남도, 광주가 속해 있는 이 전라남도는요, 음식이 맛있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기 때문에 이 음식이 맛이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맛있는 음식이 아주 많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특별한 음식의 거리가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음식의 거리 대표적으로 4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무등산에 가면 보리밥 거리라는 것도 있고요. 또 오리요리, 우리 이거 오리탕이라고도 부르죠. 오리요리의 거리도 있고요. 또 송정리 쪽에 가면 떡갈비라는 음식의 거리가 있는데, 이 거리에 가면 이 음식을 파는 가게들이 아주 많아요.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섞어 양념을 한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꽃게장 백반거리라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에는요, 음식으로도 유명한 중심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 속에서 한번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 공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은 동영상을 돌려서 다시 한번 밑줄 표시해보면서 오늘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했습니다.